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발을 딛기 2달 전인 5월, 아폴로 10호 우주인들은 달의 주변 궤도를 돌고 있었다. 이들은 발사 5일 후 지구와 교신이 되지 않는 달의 뒷면에 있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헤드셋에서 난 것도 우주선 내부도 아닌 외부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의문의 소리는 장장 1시간 동안이나 계속됐고 이 소리는 영상에 고스란히 녹음됐다. 도대체 그들이 들은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인류는 끊임없이 우주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왔다. 그런 노력으로 SF 영화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현실로 옮겨졌고 우주선을 타고 목성이나 화성으로 탐사를 떠나는 일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유인 우주 비행 시대가 열리기 전 먼저 우주에 첫 발을 디딘 주인공은 우주인이 아닌 우주견이었다. 1950년대 구소련 과학자들은 최초 동물 비행사를 선발하기 위해 떠돌이 개들을 데려와 혹독한 선발 과정을 진행했다. 과학자들은 떠돌이 개들을 좁은 공간 안에 넣고 먹이만 공급하는 등의 훈련 과정들을 지켜봤는데 그중에 유독 눈에 띄는 떠돌이 개 라이카에 관심이 모아졌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신뢰하며 잘 따랐던 라이카는 몇 개월 후 우주견으로 최종 발탁됐다. 1957년 11월 3일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2호에 실려 우주로 쏘아 올려졌다. 좁은 공간에 단단히 고정된 채로 우주로 보내진 라이카는 이 상태에서 모든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 또한 당시 기술력으론 지구로 돌아오는 우주선을 만들 수 없어 라이카는 10일 내로 안락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라이카가 우주에서 생존한 시간은 7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스푸트니크 2호의 결함으로 방사능과 고온에 노출돼 예상보다 빨리 숨을 거뒀다. 그러나 라이카를 통해 우주 공간에서의 생물체의 생존 여부와 적응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지구 생명체가 무중력 상태에서 적응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4년 후인 1961년 마침내 인류는 우주로 향하는 문을 여는 데 성공한다. 지구는 푸른 빛이다. 인류 최초로 우주에 나간 유리 가가린이 지구를 본 후의 첫 마디는 우주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로 통한다. 그는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상공을 일주함으로써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 당시 보스토크 1호 설계자이자 우주 비행 책임자였던 세르게이 코롤료프는 미국이 같은 해 5월 우주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라도 빨리 모험을 강행하기로 했다. 당시 우주 비행사 후보생으로 뽑힌 공군 조종사들은 20여 명이었다. 구소련 공군의 미그 15 조종사였던 유리 가가린은 비행 실력, 신체적 조건, 집중력, 거기다 훌륭한 인품까지 갖춰 후보생들 중 가장 최상의 성적을 유지했다. 결국 유인 우주시대의 서막을 열 행운의 열쇠는 가가린에게 돌아갔다. 1961년 4월 10일 아침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난해 이뤄진 여러 차례 우주선 발사 실험이 실패한 뒤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보스토크 1호에 몸을 실은 가가린. 잠시 후 출발 명령이 떨어지자
즉 그래 가자를 외치며 우주로 향했다. 오전 9시 7분 공군의 신분으로 보스토크 1호에 탑승한 가가린은 지상 299.2km까지 올라간 뒤 지구 궤도를 도는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짧은 감상을 뒤로하고 비상 상황이 이어졌다. 비행 중간 단계에서 기계실이 오랫동안 분리되지 않아 귀한 모듈 하강 궤도가 가팔라지면서 모듈이 타버릴 위기를 겪었고 사출 이후엔 우주복 호흡 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그러나 가가린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낙하산으로 무사히 귀환했다. 가가린의 우주비행 성공은 세계를 뒤흔든 108분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됐고 27살의 공군 중에는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그는 세계 30개국을 돌며 강연에 나섰고 당시 구소련에선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유리로 짓는 것이 유행할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가가린의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68년 3월 27일 훈련용 전투기를 타고 비행을 하던 중 추락해 34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에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온갖 추정과 가설들이 난무했는데 조종 실수에 따른 사고설에서부터 그의 인기를 시기한 교사설 등 수많은 억측들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가가린의 죽음은 베일에 쌓여 있다. 가가린이 우주 비행에 성공하기 전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 비행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자살 특공대로 여겼다. 가가린 역시 우주 비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다. 우주를 향한 뜨거운 도전 정신은 인류의 첫 유인 우주 시대를 열었고 그런 업적을 기려 1968년부터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 훈련 및 연구센터는 가가린 센터로 이름 붙여졌다. 별의 도시란 이름으로 알려진 기지 안에서는 지금도 미래의 가가린을 꿈꾸는 예비 우주 비행사들의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1985년) 나사는 우주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우주 여행 사상 최초로 민간인을 우주 왕복선에 탑승시키기로 결정했다. 특히 교사를 선발해 우주에서 수업을 하자는 계획은 뜨거운 화제를 모았고 무려 11,000명이 넘는 교사가 응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낳았다. 그중 37살의 고등학교 여교사 크리스타 맥컬리프는 우주 공간에서 원격 수업을 위해 선발된 비우주인 과학자였다. 또한 비공식적으로는 흑인 물리학자 로널드 맥네어가 우주에서 색소폰 연주할 계획이었다. 1986년 1월 28일 11시 38분 7명의 승무원은 챌린저호의 10번째 임무 수행을 위해 탑승해 있었다. 영하 2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수많은 관중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고 그 모습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사람들의 시선이 챌린저호를 향해 있을 무렵 마침내 발사 신호가 떨어졌다. 하지만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발사한 지 73초 만에 챌린저호는 공중 폭발했고 가족들의 눈앞에서 7명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 직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졌다. 바로 고체 추진 로켓의 고무링 설계 결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챌린저호 발사 직전까지 발사 여부를 두고 기술자들과 나사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점이다.
고체 연료 로켓의 설계와 생산을 담당한 모턴 티오콜의 기술자들은 챌린저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연료가 점화돼 추진기 온도가 높아지면 고무링도 함께 늘어나야 하는데 발사 당시 영하의 낮은 기온에 고무링이 탄력을 잃고 타버리면서 연결 부위가 파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나사 측은 발사 전날이 새로운 발사 시기를 정하는 날이냐며 기술자들의 의견을 비꼬며 발사를 감행했다. 발사가 연기될 경우 헨리 혜성이 태양 뒤로 사라질 예정인데다 그날 밤 레이건 대통령이 챌린저호의 발사 기념 연설이 예정돼 있어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끝까지 발사 승인을 거부한 책임자 대신 모던 티오콜 부사장인 조 킬민스터가 발사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다. 그리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모던 티오콜 기술자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우주 왕복선이 지구 상공 350km에서 450km의 궤도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여 분. 하지만 우주 왕복선이 우주 정거장과 도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 정도 소요된다. 궤도를 돌면서 속도와 고도를 정밀 조정해야 도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도킹이 성공하면 국제 우주 정거장의 다양한 편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주인의 의식주가 지구와 같을 순 없다. 우주는 영하 270도, 압력은 0기압으로 아무런 장비 없이는 우주의 낮은 온도와 기압차를 견디지 못한다. 척박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우주인의 생활은 신비로운 우주의 장관처럼 평화롭지만은 않다. 우주인들에게 우주복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품이다. 우주복은 입는 데만 약 45분이 걸릴 정도로 매우 복잡하다. 우주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산소 탱크, 온도 조절 장치, 태양광 차단기 등 복잡한 장비들이 탑재돼 있고 그 무게만 100kg을 육박한다. 그렇다면 우주복을 벗고 샤워를 할 때 우주인은 어떻게 씻을까? 우주에서도 목욕이나 샤워가 가능하지만 인간의 땀이나 소변까지 재활용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많은 물을 사용해 샤워하거나 욕조에 물을 받아 목욕을 즐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샤워 시설은 원형의 통에 들어가 샤워 커튼을 치고 샤워기를 이용하며 이때 공중으로 분산되는 물방울은 진공 장치를 이용해 다시 빨아들인다. 샤워가 어려운 경우 혼합세제로 몸 구석구석을 닦고 머리는 거품 없는 샴푸로 문지르면 끝난다. 우주인이 겪는 불편함은 샤워뿐만이 아니다.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문제는 더욱 익숙하지 않은데 1969년 5월에 발사된 아폴로 10호에 탑승한 우주인 3명의 실제 대화 내용이 7년 후 나사에 의해 전 세계에 공개됐다. 대화 내용은 우주인들의 배변에 관한 것으로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해냈다. 실제 우주 정거장에는 진공 청소기 역할을 하는 흡입식 좌변기가 있는 간이 화장실이 있지만 소형 우주선의 경우 화장실이 따로 없어 기저귀를 차고 해결한다. 우주인들의 배변 활동은 우주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훈련 과정에 반드시 관련 교육이 포함된다. 무중력 상태 우주 공간은 우주인의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주인들은 몸이 떠다니지 않도록 벽에 달린 끈으로 몸을 묶거나 벽에 고정된 침낭 안에 들어가 잠을 청한다. 또한
또한 우주선 안은 생명 유지 장치, 과학 실험 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동차가 들어오는 소음 수준과 비슷해 수면 중엔 항상 귀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구에서 코를 골던 사람이 우주에 가면 조용히 수면을 취한다는 점이다. 우주 공간에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는 현상이 거의 없어 코를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류의 첫 우주 비행에 나섰던 유리 가가린은 치약처럼 생긴 160g 무게의 튜브 3개를 가지고 우주로 향했다. 그중 2개는 소고기 반고형 상태로 가공한 것이었고 나머지 1개는 초콜릿 소스였다. 무중력 상태에서 음식을 삼키면 위로 잘 넘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던 당시 1962년 미국 첫 우주 비행사였던 존 글렌은 무중력 공간에서 음식을 삼켜도 이상 없이 잘 넘어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우주인은 튜브에 담긴 음식을 빨아먹는 것이 아닌 지구에서 먹는 것과 흡사한 음식을 먹게 되었다. 강인한 신체와 정신이 없다면 견디기 힘든 우주라는 공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우주인. 그렇다면 우주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1950년대 유인 우주선 계획이 최초로 세워졌을 당시 우주인 선발 과정은 모두에게 생소했다. 우주인이 갖춰야 할 자격에 관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주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으로 우주선을 개발한 엔지니어,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잠수한 승조원, 산소 가족은 고지대 경험이 있는 등산가, 그리고 비행에 익숙한 전투기 조종사로 좁혀졌다. 결국 우주선 귀환 시 우주인이 낙하산으로 착륙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낙하 경험이 있는 전투기 조종사들 중에 우주인을 발탁했다. 반면 21세기 우주인의 조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2015년 나사가 4년 만에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우주인 후보자를 모집하고 나섰다. 연봉은 우주인 후보자를 기준으로 최저 약 7,500만 원에서 최고 1억 8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 우주인 발탁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은 다름 아닌 우주센터다. 그렇다면 최고의 우주인 사관학교로 불리는 우주센터는 어디일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주인을 훈련시켜 우주로 올려보낸 러시아 가가린 우주센터는 명실상부 최고의 우주 비행사 양성학교다. 이곳은 축구장 60개 면적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에 투입된 인원은 군인과 과학자, 훈련 조교 등 7천여 명이 넘는다. 무엇보다 무중력 상태 체험 훈련을 위한 훈련용 비행기는 가가린 우주센터의 자존심이다. 이 비행기는 무중력 실험을 위해 약 1시간 30분을 비행하면서 28초 정도 지속되는 무중력 상태를 10회에서 15회 반복한다. 뿐만 아니라 우주선 발사 착륙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속도 변화를 이기는 훈련, 우주선이 정해진 장소에 착륙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생존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 존슨 우주센터에서 교육받은 졸업생들은 우주 비행 중 14명이나 사망한 반면 가가린 우주센터 졸업생들은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 40년간 쌓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혹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지의 우주 공간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주인. 우주인이 되기 위한 과정 역시 결코 순탄치 않다. 그럼에도 그들이 우주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의
지구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수영장에 뛰어들 겁니다. 2016년 3월 340일간 우주인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 스콧 켈리는 자신의 SNS에 파란색 우주복을 벗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수영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올렸다. 우주에 있었던 약 1년 동안 스펀지로만 몸을 닦아 했던 스콧 켈리가 물속에 몸을 담그고 싶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머무는 시간은 최대 6개월 정도로 평균 약 160일 정도 머문 후 다른 우주인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다. 한정된 시간 안에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오랫동안 우주에 머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일이다. Microphone. 그리고 이것은 2030년대 화성으로 인류를 보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노화 속도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나사는 아인슈타인의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론하며 우주를 여행한 스콧이 지구에 머물렀던 마크보다 덜 늙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텔로미어 길이를 비교한다면 우주 환경에서의 노화 속도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 등 국제 우주 정거장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장기간 우주에 체류하는 우주인의 고립감을 덜기 위해 2013년 국제 우주 정거장의 공식 SNS 계정을 마련했다. 미래 인류의 희망은 우주인들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른다. 1969년 우주 비행 중 3명의 우주인이 들은 의문의 휘파람 소리에 대해 나사는 달 착륙선과 사령선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교신 주파수가 섞이며 만들어진 소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폴로 15호에 탑승했던 우주인 엘 워드는 논리적으로 볼 때 뭔가 녹음됐다면 거긴 뭔가 있었다는 얘기라고 나사의 입장을 반박했다.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또 다른 우주인 마이클 콜린스는 자서전에서 그 소리에 대해 알리진 않았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고 썼다. 과연 그 기이한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현대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달했음에도 아직까지 우주에는 밝히지 못한 비밀이 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두려움을 선사하는 우주.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인은 두려움 가득한 우주에서 인류의 희망을 찾고 있다.